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케이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데드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MGM 스튜디오에서 레슬칸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 뉴스에 무슨 영화 개발 이야기인지 하는 청취자분들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일리아 리히텐슈타인과 헤더 모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암호화폐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 중에서 엄청 유명하게 스캔들을 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체포되었던 두 인물이고, 이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의 암호화폐 범죄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체포 당시 비트코인계의 보니 앤 클라이드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 일리아 리히텐슈타인과 헤더 모건은 비트피넥스 아시죠? 비트피넥스 거래소를 해킹해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금 세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2023년 체포되었을 당시 법무부는 리히텐슈타인이 여러 가지 고급 해킹 도구와 기술들을 사용해서 비트피넥스의 네트워크에 접근을 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리히텐슈타인이 통제하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약 12만 개, 상상이 가시나요? 한 개로 1,000만 원 단위인데 12만 개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하네요. 말을 하면서 제가 손에 땀이 날 정도인데요. 이체 건수로는 2,000건 이상의 거래를 이 두 인물이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사실 이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건이었으면 이제 넘어갈 만한 이야기이긴 한데, 암호화폐 업계에 해킹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비트피넥스가 굉장히 큰 거래소이기도 했지만, 이 일리아 리히텐슈타인과 헤더 모건이 커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더 모건이 범죄를 했으면 좀 숨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자신의 음악 페르소나로 래퍼가 된다면서 월스트리트의 악어라고 자신을 지칭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랩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온라인에서는 별의별 인물들이 다 있겠지만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퀄리티의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신의 이런 플렉스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수십억 달러 상당의 해킹을 진행하면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진 인물이 래퍼로 활동을 했던 동일 인물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스캔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해킹 사건을 보면서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어쨌거나 이 두 인물의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죠. 하베스트 글로벌이 홍콩증권선물위원회 SFC에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텐센트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한번 잠깐 다시 알아볼까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전통적인 증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펀드의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이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디지털 지갑이나 거래소의 계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조금 불편한 매매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주식을 매매하듯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ETF라는 펀드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이제 규제 내의 투자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참여자, 새로운 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11건 승인이 되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외에 있는, 특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아시아도 빨리 얼른 암호화폐 ETF 시장에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미국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런 규제 당국을 표방을 하면서 ETF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투자관리회사인 하베스트 글로벌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홍콩 이 ETF가 승인이 되면 홍콩이 더욱더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 뉴스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에 실제적으로 연동이 되고 더 빠르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 ETF는 현물 ETF입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굉장히 큰 반향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비트코인 가격 동향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미국처럼 크게 연기된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같이 뉴스 계속 지켜보시죠. DYDX 재단에서는 오늘 코스모스 체인에서 유동성 스테이킹 제공 업체인 스트라이드와 함께 유동성 스테이킹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 퍼시스턴스와 퀵실버를 포함한 다른 다양한 유동성 스테이킹 솔루션과 함께 이제 이 상품을 제공하게 된 소식인데요. 이전에도 저희가 유동성 스테이킹 상품 간단하게 몇 가지 소식 계속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도 불리는 유동성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사실 거의 1년 넘게 오랫동안 인기가 있어 왔던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스테이킹은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락업을 한 뒤에 이 증명으로 또 다른 토큰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또 다른 토큰이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테이킹한 것으로 인해서 한 토큰이 락업이 되지만 그거에 대한 증명으로서 또 하나의 자산을 쓸 수 있다 해서 유동적인 스테이킹이 가능하다 해서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유동성이 증강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파이라마 정보에 따르면 현재 유동성 스테이킹 이 파생 상품의 시가총액은 311억 달러가 넘습니다. 디파이 파생 상품 중에서도 거의 탑에 해당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YDX에서 유동성 스테이킹이 출시됨에 따라서 토큰 보유자들은 DYDX 네이티브 토큰, DYDX 토큰 보유자들은 스테이킹 된 토큰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STDYDX죠. DYDX를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은 DYDX를 스테이킹한 대가로 이 플랫폼의 거래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USDC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DYDX를 스테이킹함으로써 DYDX를 나중에 이제 더 많이 받게 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USDC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DYDX 체인을 보호하고 참여하는 동시에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스테이킹을 하면 토큰을 이제 락업을 해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 그런 간단한 솔루션만 제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동성 스테이킹이 출시가 되면서 내가 락업한 토큰에 대한 이자는 물론이고 락업한 거에 대한 증명으로 발행이 되는 토큰에 대해서도 또 어떤 자산으로서 다시 추가 수익을 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퀴드 스테이킹, 유동성 스테이킹에 관련된 인기는 아직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스테이킹 자체가 조금 보수적인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유동성 스테이킹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역시나 매일매일 뉴스가 넘쳐납니다. 2024년 1월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뉴스나 관심 있는 토픽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sara@dailycryptonews.net으로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지수를 보시면 60으로 어제랑 비슷비슷하게 탐욕지수에 머물러 있고요. 빗썸코리아의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가 기준으로 1위는 역시 비트코인 0.90% 내려간 5,876만 5천 원이고요. 2위는 연파이낸스 1.70% 내려간 982만 원. 3위는 이더리움 1.20% 올라간 319만 2천 원. 4위는 메이커 2.57% 올라간 275만 9천 원. 5위는 BNB 0.24% 내려간 41만 9,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1.49% 내려간 32만 3,400원이고요. 7위는 솔라나 4.18% 내려간 13만 7,700원. 8위는 에이브 5.06% 내려간 12만 200원.
9위는 일루비움 0.57% 내려간 104,5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3.82% 내려간 95,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넘어가셔서 비티그리의 탑 크립토 게이너 1위를 보시면요. 루나 러쉬라는 프로젝트의 티커 LUS가 196.06% 올라간 0.004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 1위는 Brother Music Platform이라는 프로젝트의 티커 BMP 라는 토큰이 47.52% 내려간 0.000052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31일 수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캐스트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언제든지 리뷰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서도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